어떻게 독서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가진 동거인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괄호 열고 설득이 안 되면 결별까지 각오 중입니다. EV 땡땡님의 고민입니다. 나이 40대 중반을 넘어서서 조금 뒤늦게 승진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승진 준비를 위한 노력보다는 일에서의 재미를 더 추구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나에게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가도 의심하게 되고 막연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평범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저도 어떤 고민인지 조금 느낄 수 있을 부분인 게, 제가 첫 직장 다닐 때 과장 승진 직전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중간 관리자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뭔가 나한테 어울릴까? 나는 지금 그냥 밑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분에게는 이런 솔루션 드리고 싶어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그 후회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승진을 하신 다음에 관리자로서 생활을 하시고 거기서도 또 재미를 느끼거나 재능을 발견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더 나한테, 내 역량에 더 걸맞은 직책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관리자 일을 해보시고 나는 역시 관리자가 어울리지 않아 생각하시면 다시 또 직책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결정을 앞두고 고민을 하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작은 도끼 모양의 목걸이를 선물을 해줬어요. 도끼가 있으니까 나를 왠지 보호해주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설도 있고 속담도 있지만, 저는 믿을 도끼, 그러니까 믿는 도끼가 아니라 믿을 도끼가 그려진 도끼 목걸이를 처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결의 고민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 방에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A 땡땡님의 고민입니다. 저는 책 읽는 걸 무척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책을 많이 구매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다 읽지 못한 책이 점점 쌓이고 학교 과제로 읽어야만 하는 책을 읽느라 읽고 싶은 책을 다 꼼꼼히 읽지 못하니 아쉬움도 남아요 라고 하셨고, HA 땡땡님께서는 책을 10권 사면 한 권만 정독합니다. 나머지는 일부만 읽고 덮어버려요. 동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정독했을 때에만 올바른 독서를 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 읽지도 못할 책을 적당히 구매하라고 훈수를 둡니다. 어떻게 독서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가진 동거인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괄호 열고 설득이 안 되면 결별까지 각오 중입니다. 제가 2016년에 낸 책이 유에서 유라는 시집인데요. 여기에 어떤 시가 있냐면요, 책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다음 시가 읽다만 책,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다만 책, 핑계는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책 속에만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려워요. 재미가 없어요. 취향에 안 맞아요. 유행이 지났어요. 제목과 달랐어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결말을 알아버렸어요.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야근이 많았어요. 좀 한가해지니 앞부분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급하게 읽을 다른 책이 생겼어요. 더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나왔어요. 끄집어내고 갖다 붙일 사연이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읽다만 책, 이유 많죠. 바쁘기도 하고, 이거 읽으려고 했더니 학교 과제로 나온 책을 먼저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잊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나오지를 못하고 책을 사가지고 오는 편인데, 당연히 책상에는 꽉 찼고 바닥에 책이 쌓여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한숨이 나죠. 이 책들을 어떡하지? 근데 최근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서점하고 도서관에 갈 때 행복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왜 행복한지 아세요? 이 많은 책 중에 내가 원하는 책 한 권을 고를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룰렛을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룰렛에 여러분 10칸이든 12칸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산 책, 읽다만 책의 제목을 적고 돌려서 걸리면 운명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룰렛을 통해서 완독하는 독서 생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WO 땡땡님의 고민입니다. 사소하더라도 저의 소중한 순간들을 글로 꾸준히 기록하고 싶은데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정을 글로 풀어낸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떤 방법으로 연습해야 할까요? 이 질문도 글입니다. 이미 글을 쓰셨어요. 이분은 글을 쓸 줄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을 처음 했을 때
너무 잘 써야겠어. 좋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읽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처음에 너무 강해버리면 섣불리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분에게는 제가 인덱스 노트를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색깔별로 이렇게 인덱스가 되어 있는 노트인데 뭐 빨간색, 파란색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인덱스는 한 줄 노트예요. 한 줄만 쓰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두 줄 노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인덱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한 문단 노트로 가고 두 문단 노트로 가고 다시 또 한 문장으로 오세요. 그럼 한 문장만 쓰기에 이미 한 문단, 두 문단까지 써봤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이미 내 몸은 글을 쓰고 싶어하는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이 어렵다고 다 그러잖아요. 저도 항상 첫 문장이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첫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첫 문장이 마치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불러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문단까지 쓰는 연습을 하면 그때부터 한 페이지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문장부터 두 문단, 세 문단까지 쓸 수 있는 인덱스 노트를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땡땡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라는 말을 믿고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살지 못하는 날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문장마저 바래지는 것 같아요. 살아낸 하루들에 반비례하여 저의 약함이 점점 또렷해져요. 삶이 흐려질 때 그 흐림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저도 종종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내가 추구하던 가치가 점점 연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앞날도 흐릿해 보이는 것 같고 자신감이 엄청나게 하락하는 시기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변치 않는 가치, 변치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는 제가 모래시계를 선물해 드릴 거예요. 모래시계는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5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모래시계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10분은 흐른 거고 5분은 흐른 거잖아요.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여전하다는 것. 불안할 때는 여전하고 굳건하고 꾸준한 것들을 바라볼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흔들리고 있더라도 시간은 옛날하고 똑같이 흐르고 있었구나 발견할 때 안정감을 느끼기도 할 수 있어서 모래시계를 선물해 드릴 거고요. 하나는 더, 이 제목 때문에 가져왔어요. 믿을 구석이라는 책이고요.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제이기도 하죠. 믿을 구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나 자신이 너무 약해 보일 때마다 곁에 두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곁에 두고 모래시계와 함께 믿을 구석을 같이 도우시면 뭔가 시간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감각하면서 동시에 내가 믿을 만한 구석들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아프고 제일 자신감이 없을 때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좀 나아지거든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공간에 가고 좋아하는 영화를 다시 보면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는 시간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고민 상담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영상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결은 조금 다르지만 고민을 품고 지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약간의 해방감을 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가 잘 안 풀리거나 기분이 빠질 때 크게 외치는 말 뭐다? 뭐 어때? 내가 결정했는데 뭐 어때? 나는 누구인데? 라고 외치시면서 자기 긍정의 씨앗을 발화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인 오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